항공모함 이런 데는 다 군수 지원함이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게 미국의 해군 함정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군수 보급함. 그걸 수리를 해줘야 그 움직이니까 우리가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죠. 미국은 우리하고 규모가 틀리잖아요. 전 세계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군수 지원함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수리해주고 또 공동으로 설계해서 같이 건조하고 이렇게 하면은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서 경제 안보 분야까지 이렇게 또 설명할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떠먹여주는 TV가 계속 시청자가 많이 늘어나던데 오늘은 요즘 핫 이슈인 미 조선업 제가 떠먹여 드리려고 하는데 잘 넘어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는 바 쉽게 설명하고 있고 저는 잠수함 관련해서는 주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한미관계 이런 분야에서 많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이 보시고 격려해 주세요. 조선업이 안보산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조선업은 진짜 대단한 중요한 안보 산업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조선업 하면 상선도 생각하고 LNG 선박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군함이잖아요, 군함.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은 해전을 통해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게 많아요. 뭐 트라팔가 해전, 살라미스 해전, 뭐 필리핀스 해전 엄청나게 많다고. 그다음에 뭐 스페인하고 영국하고 쏜 해전. 여기서 다 한 나라는 성하고 한 나라는 기울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이 다 군함이잖아요, 군함. 과거에는 지금같이 큰 군함은 없었지만은 그래서 이 군함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의 태평양 패권 경쟁에서 이게 심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해전을 하면 군함의 성능과 그 다음에 크기도 중요하지만은 미국은 성능에 있어서는 1번, 그 다음에 총 톤수에서도 1번이에요. 1등이에요. 그러나 중국이 이제 2020년을 기기로 해서 이 함정 숫자에서는 앞질렀어요. 미국을. 전투함 숫자에서. 그러니까 초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하고 그 중국은 가까운 미래에 중국이 얘기할 때는 대만을 통합하겠다. 그러면 2027년에 뭐 대만을 점령하겠다. 이런 얘기를 공공에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국이 보호하고 있는 대만, 그 다음에 남사본도에 있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도 중국이 계속 자기 앞마당화 하려고 하는 남사본도를. 그다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서해도 지금 막 그 말뚝박기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뭐 구조물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바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바다에 전쟁이 일어나면 해군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척수도 중요하다. 그래서 군함을 잘 만들고 또 상대가 자기 영토에 못 들어오게 하려면 거의 대칭적인 군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군함을 계속 만들었는데 이 조선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군함이 없으면은 정말 해양 영토를 뺏길 수 있다. 이런 갈급함 때문에 각국에서 지금 막 군함을 건조하고 있어요. 특히 남사곤도에서 중국이 막 자기 그 패권을 막 표시하잖아요. 구단선 만들어가지고 들어오지 말라.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이 횡포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지상무기 뭐 K9 전투, K2 전차,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공격 이런 것들 팔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으르렁거림에 따라서 지금 배를 많이 만들어내자 이런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선 사업은 정말 자국의 해양 영토를 지키는 최선봉에 있는 안보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국 조선업이 미국 해군의 보급 지원 능력까지 책임질 수도 있다는 주장 현실성이 있을까요? 미국은 자기 스스로가 세계 경찰 국가다. 이게 수십 년을 주장해 왔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핵잠수함을 파견하고 또 심각하면 그 항공모함을 파견하고 다 항공모함 이런 데는 군수 지원함이 따라다녀야 돼요. 보급품을 싣고 탄약 싣고 다니고 먹을 거 싣고 다니고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 주로 배치되어 있는 게 미국의 이제 해군 함정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군수 보급함.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미국에서 우리 하나오션하고 현대에 수리를 맡긴 MRO를 맡긴 배가 4만 톤짜리 두 척하고 3만 톤짜리 두 척 이 정도인데 그런 것들은 다 군수 지원을 하는 배들이란 말이죠. 그걸 고쳐줘야 수리를 해줘야 그 움직이니까 우리가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죠. 미국의 어떤 해양 정책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의 걸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은 미국에서 그렇게 부탁하면은
이렇게 수리도 해주고 또 나아가서는 그런 배들은 뭐 그렇게 큰 뭐 보안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런 지원안 같은 건 같이 공동 설계해가지고 만들어주는 수 있어요. 우리가 1,500불 이상을 지원하겠다 하는데 그 돈을 어디다 쓸 거냐? 배도 만들어서 우리 기여를 하고 리스를 해준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군수 해양 분야 이런 분야도 미국과 협력은 미국은 우리하고 규모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군수 지원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쟁하면은 물자 동원하고 뭐 이런 것들은 엄청난 큰 배가 있어요. 선단이. 그런 것들 먼저 보내가지고 병력 배치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군수 지원 분야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는 해결 못해도 수리해주고 또 공동으로 설계해서 같이 건조하고 이렇게 하면은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미국이 한국 조선업과 협력하려는 이면에는 군사적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조선업을 요청한 건 가장 중요한 거는 군함 건조예요, 군함. 군함 건조 능력을 빨리 습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리하는 그거를 지연되지 않게 해달라 이거예요. 뭐 군함은 제때 수리해야 전 세계 스케줄이 나올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는 스케줄이. 근데 지금 그걸 짤 수가 없다 이게 미국은. 너무 수리가 밀려서.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는 그거 하면은 군함까지 만들면 군함은 또 하이 테크놀리잖아요. 이 상선 이런 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만들면은 그 조선소 시설을 확충하는데 시설 확충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LNG 선박이나 고부가 가치 선박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쇄빙선 같은 거 이렇게 되면은 뭐 당연히 경제적으로 커지니까 군사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도 경제적으로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제 태평양에 이제 병참을 지원하는 거는 미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은 군함뿐만이 아니라 수송선박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군사적으로 일단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상선 쪽으로 하자는 게 아마 그들이 계획일 거예요. 이번 마스가 프로젝트로 인한 협력이 약 10년 뒤 한미 관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떤 사람은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은 시작을 하면 우리가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 국제관계라는 거 참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언어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제도와 법률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이걸 잘 정비해서 동시 출발 또는 공동 의식을 갖고 출발하지 않으면 이건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아무튼 미국의 요구, 미국의 필요 우리도 사실 필요한 게 우리가 군사력을 건설할 때 특히 해군력 같은 경우도 북한을 압도하겠다 이거 1번 목표였어요. 그건 이미 달성했어요. 북한은 솔직히 돈이 없어가지고 작은 배들 조물애기 배들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지스 구축함 뭐 독도함 이런 거 다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잠수함도 세계 최고 수준의 도산 안창호함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북 억제는 성공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시선은 야 대북 억제 다 끝났는데 왜 또 군함을 계속 만들어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대주변국으로 가지 않는 대주변국 억제를 위해서 계속 만들어내지 않는 한 생산 시설을 줄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선소 답답한 거예요. 팔지 않으면 생산 시설을 줄여야 돼요. 다행히 지금 미국, 중국이 막 떠들어대는 바람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뭐, 그 페루 이런 데 우리 배를 살려고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 그래서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필요와 미국의 필요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은 이렇게 가려고 해도 딱 제도와 법률, 그 다음에 이 수익 구조 이런 것들 다 정해서 가지 않으면은 낭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잘 만들면 그야말로 이걸 한미 간에 그 삐그덕거리지 않고 한 10년 정도 가면은 그야말로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죠. 군함뿐만 아니라 상선까지. 그렇게 되면은 전쟁에서도 그야말로 게임 천지가 될 수 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없애면서 가려면은 민관, 군, 산학연이 다 한 몸이 돼야 돼, 한 몸이. 그렇게 돼가지고 다 제도에서 정비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왔는데 이걸 살리려면 정말 이 철두철미에 고민을 해야 돼요. 기업만 나가서도 안 되고 또 정부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기업과 정부 이런 데가 다 힘을 합쳐야 되고 산학연도 뭐 좋은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이거 잘 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게 생각해요. 조선업 동맹이 한미 군사 협력만큼이나 상징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나요? 이번 동맹 이후 북한의 대응을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북한은 해군력 건설 방향 또는 뭐 상선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도록 조락해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막 군함을 빨리 건조하려고 하잖아요. 5,000톤짜리 만들어가지고 막 빨리 건조하려다 넘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둘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한미연합 작전 계획에 보면은 우리가 전쟁 초기에
기미가 있으면 미국에 항공모함 전단이 4개가 와요. 동해 2개, 서해 2개. 그렇게 되면은 북한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거의 막 항공에 또 들이부어버리면 평양에 초토화될 수 있다고. 그리고 이런 것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계속 만들어내려고 한 거예요. 최연함 같은 5,000톤짜리 만들어가지고 급히 하려다 보면 넘어지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자기들은 전쟁 초기 되면 그 공격을, 지상 무기를 공격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SLBM 같은 거 만들어 잠수함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력을 키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서두르고 있다. 우리가 또 조선 동맹까지 이렇게 합해서 되면은 북한은 두려워하겠죠.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조선 동맹까지 비난하면서 왜 한국은 미국의 속국으로 다시 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또 비난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 SLBM 쏴대고 이렇게 하면서 또 도발할 거고, 그런 예상할 수 있는 바예요.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서로 니즈가 맞기 때문에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런 뭐 북한의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우리 마이웨이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호르무즈 헤어비기 같은 이슈가 K조선업의 기회가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전쟁하면은 에너지가, 석유가 없으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 항상 중요한 포션인데, 특히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이란이 그렇게 나오면은 또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뭐 20% 원유가 그쪽을 통해서 이제 이동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헤즈볼라,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이런 전쟁만 터져도 이게 상당히 긴장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쪽에 항공모함 2척을 보내잖아요, 미국에서. 그만큼 그 해운 병참 이송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조선업은 항상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도. 그다음에 에너지 같은 경우는 다 LNG 유주선 이런 거 움직이려면은 그것도 군함이 호위도 해야 되고, 전쟁이 일어날 때. 그래서 군사 위기가 생기면 병참선, 보급선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싸우면 뭐 군수 지원이 없으면 지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섬나라였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 겹치면서 거의 고립을 시켰다고. 독일의 유부트가 다 들어가는 물동량을 차단했어요. 상선을 공격. 그러니까 광복할 때 미국이 도와줘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이 지금 육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사실상 흑해 이런 데를 왜 보호하려고 했어요, 러시아가. 다 그 물동량이 그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권 경쟁이 이 지상에서 일어나도 결국에 그 최종 승부는 해양을 점유하는 자, 그 다음 병참섬이 잘 운행되는 이 나라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조선업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미리 일어날 거에 대비해서 조선업을 통해서 군함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군함을 가서 싸울 때 거기 병참선 이런 것도 다 수송선이잖아요.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은 그야말로 천조 시장인 것이 전 세계를 아울러서 자기들 경찰도를 하기 때문에 엄청 많아요. 미국은 배도 크고. 우리 한국의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전 배치 선단이 온다고. 거기다 딱 인원 실어가지고 탄약 실어가지고 먼저 딱 대기하고 있다가 전쟁이 시작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죠. 조선업을 발판으로 한미 관계를 실용적 전략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려면 어떤 전략적 실행이 필요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조선업을 한미 협력한다는 건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 문화도 다르고 제도와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집행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1,500억 불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미국을 그 조선을 현대화시키고, 때로는 조선소 키우고 수리해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정말로 SCG 같은 걸 만들어야, 한미 SCG, Shipbuilding Consultative Group 해가지고 한미 조선 협의 그룹, 협의체 이런 걸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걸 만들지 않으면 적당히 기업 알아서 해. 뭐 정부가 이렇게 끌고 가고 거기서 엇박자 내면은 절대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공동 설계하고 같이 표준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한미 간에 철두철미하게 표준화하고 이렇게 그 중국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협력을 가속하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 선적 또는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세금을 많이 붙여가지고, 입항세를 많이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협력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협의체하고, 그 다음에 법으로 협정을 잘 맺고, 그 다음에 공동 설계하고 표준화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돼요. 이걸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 미국 내가 당신네 뭐
부하야? 왜 필요할 때 오라고 해놓고 우리가 다 준비해 놓으니까 또 뭐 계획을 틀어. 이렇게 이제 엇박자가 되기 시작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실용적인 파트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해요.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틀을 잡아가지고 이제 세부적으로 한미 조선 협의구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지 않으면은 정말로 우리가 뭐 다 기술만 다 뺏기고 닭 뒀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또 한미 간에 잘 나가면은 방해 그룹이 많이 늘어나거든. 중국 같은데, 일본 같은데 이런 데가. 그래서 그런 것까지 총괄해서 우리가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정부에서 갖춰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봐요. 한국이 조선 기술과 산업 역량으로 미국의 해양력 회복을 지원하는 만큼 미국도 방산협력 제도와 방위비 분담 공정화, 원자력 기술 공유 등 한국과는 동반자 관계이다가 되어야 할 텐데요. 이를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협의하자고 했는데, 협력하자고 했는데, 절대로 말로만 하면 안 돼. 이 여러 가지 증상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달, RDPU라고 있어요. 이거를 맺으려고 지금 전 정부 때부터 노력했는데 맺어지지가 않아요. 이거를 해야 미국에 들어갈 때 동시 경쟁을, 방위산업 같은 게 같이 경쟁할 수 있어요. 이거 협의 안 나면은 여기에는 바이 어메리칸 액트라는 게 적용돼가지고 미국산 부품이 55%, 75% 들어가야 돼. 그거 안 들어가면은 이 가격을 1.5배 쳐주면 우리 제품을. 그러면 가격이 1.5배가 되면 경쟁이 안 되잖아요. 미국 제품하고. 이거 불합리하죠. 이런 것들을 다 수정을 해주고, 한국하고는 이제 미 방위 조달 규정도 해가지고 한국은 자기 미국하고 대등한 수준으로 이렇게 퀄리파잉 컨트리로 알려줘야 돼요. 넌 우리 같이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어. 이런 거를 법으로 고쳐주고 한국 기업이 미국 방산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런 걸 해줘야 돼. 지금 말로만 하고 있어, 말로만. 그 다음에 한국하고 미국하고 같이 만드는 거는 ROK US 해가지고 공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마크도 찍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뭐 자신있게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현지화 비율도, 한국에서 60% 만들고 미국에서 40% 만들어. 이렇게 지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그 다음 이미 국방부가 추진 중인 건데, 리저널 서스테인먼트 프레임워크라고 이 아시아권에 돌아다니는 거, 지역에 돌아다니는 이런 배들은 부산에서 수리할 수 있고, 뭐 울산에서 수리할 수 있고, 뭐 이 거제도 수리할 수 있고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괌에서도 수리할 수 있고 이런 걸 만들어서 그때 필요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 도크 같은 건 중요하거든. 이런 건 뭐 자기들이 말할 때만 비우면 안 되지. 항상 우리도 계획을 짜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상 수송사 MSC에서 오는 선박 이런 것도 한국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하시라도 이렇게 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조선소의 정비를 계획적으로 항상 배 타면은 계획 정비 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주마다 할 거, 뭐 월마다 할 거, 그다음 3개월마다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함정이라는 그런 걸 공유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는 뭐 미국의 어느 배들이 들어갈 것인데 이렇게 하다 이런 정도까지면은 믿을 만하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진짜 우리는 실컷 해주고 또 요거도 먹는 거 아니야? 반신반의해야지. 그다음에 기술을 펴줘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커스라고 있어. 미국하고 호주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핵 추진 잠수를 만들어서 호주에 공급하겠다. 근데 거기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핵잠수를 만드는 분야하고 핵잠수를 만들지 않는 분야가 있어요. 거기는 뭐 AI나 그다음에 양자 기술이라든지 뭐 사이버전 이런 거 하는데, 그 필라2 기둥, 그걸 필라2라고 하는데 기둥 2번째. 여기에도 한국 참여하고 같이 공동하자. 그다음에 이제 수출 금융 지원을 해줘요. 또 조선소 배를 지어주고 팔을 때 이제 다른 나라에 돈도 빌려주고 이런 때도 미국하고 우리 뭐 수출입은행이 한국하고 미국 수출입은행 같이 참여해가지고 공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컴플레인하고 또 갖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우라늄 농축 시설하고 제철 시설 갖자. 이거는 아직 원자력 주권을 우리가 지금 갖지 못하는 상태다. 지금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권인데 일본처럼 일본 수준으로 해야 된다. 농축 및 제철 시설을 가져야 우리가 원자력을 산업적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가 25개, 6개 있는데 이것을 사용 후 핵 연료를 지금 엄청나게 비축해 놨어요. 이걸 재처리 시설 안 하면은 방사능 유출될 수 있어요. 이런 걸 재처리를 하는데 다 외국에 의존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이게 이제 90% 포화 상태다. 이게
이게 문제거든. 이런 것도 우리가 제철시설, 농축시설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에 우리가 미국에 거대 거금을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1,500억 불을 이상 투자해가 조선업을 키우겠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것도 해줘라. 그리고 우리도 핵잠수함 만드는 데도 도와줘라. 승조원 교육도 좀 시켜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협력을 해야 진짜 이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구나, 우리와 같이 가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말로만 한국 고마워. 근데 야, 너네 우리 법을 따라. 예를 들면은 지금 뭐 필리조선수 우리가 샀잖아요. 사가지고 1억 불 주고 샀는데 거기에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우리 기술자들이 많이 가야 돼. 가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뭘 고쳐야 될까 하면 아주 고급 인력들 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술 인력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몇십 명을 보내는데 비자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협력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저 같은 사람이 떠들어줘야 이것이 반영되고, 미국에서 다 본다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미국이 말로만 하지 마라. 관련 법, 제도, 이런 규정 고치고, 우리를 정말로 미국을 우리가 들어가서 밀어내는 게 아니고 협력하러 가기 때문에 너희들 협력을 해줘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하려면은 SCG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미국의 기술력, 자본력과 한국의 건조 능력이 결합한다면 어떤 시너지가 나올까요? 미국은 방산 시장에서 천조국이라잖아요. 그만큼 무기도 많이 팔고 만들어내고, 특히 배 같은 경우는 그 2차 대전 말까지는 뭐 군함도 2,700척 만들어내고 그랬다. 이 우리가 상상할 정도로 큰 규모였는데 지금은 쪼그라들어가지고 지금 이거 내가 다시 그걸 재건하겠다. 미국 Make America Great Again에다가 shipbuilding을 갖추고 shipbuilding을 다시 재건하겠다. 조선 능력을 재건하겠다 했으니까, 이런 거대 시장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의 기술력이 들어간다면은, 자, 군함은 항공모함, 핵잠수함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군함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미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빨리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미국에서는 엄청 좋죠. 엄청 좋고, 그 다음에 미국이 항상 불안해하는 에너지 수송 수단, 그 다음 북극해 개발하는 쇄빙선, 이런 것도 원유 프렌트 같은 거, 해상 프렌트,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기술이 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력과 미국이 필요로 하는 그런 그 니즈가 합해진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다.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 우리의 견제가 많이 들어올 거다. 그러나 이런 거 하려면은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은 법과 제도 이런 걸 다 맞춰놓고 수정해놓고 우리가 손해나지 않게 공동 이익 착취라는 목표를 향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시작했다가 서로 악감정이 생겨가지고 멀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한미동맹은 정말 세계에서 최강의 동맹이라고 자랑해왔어요. 그리고 잘 했어요. 미국이 추둔하면서부터는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를 안 건드렸잖아요. 과거 73년 동안. 이게 이제 한미동맹의 효과인데, 이 동맹, 막강한 군사동맹에다가 이제 조선업이 이제 감이 되면서 산업안보동맹이라는 이제 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잘 살려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거북선도 만들어내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장보고 대사 때, 신라 시대 때 장보고 대사도 한중일을 주름 잡았어요, 장보고 대사. 우리 배가 제일 컸대. 신라 통일시대 할 때도. 그래가지고 장보고 대사 싹 그 산둥반도, 이말리시, 일본 이런 데 돌아다니면은 긴장한 거예요. 중국이나 일본이.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조선 능력이 뛰어났던 거고, 우리가 거북선이 동원해가지고 싸웠잖아요. 한산대첩. 거기서 우리가 일본 배를, 일본이 70척 참여했는데 59척을 격침시켰어. 우리는 51척이 있었는데 거의 그대로 유지했고, 그만큼 거북선을 활용했고, 그럼 상당히 앞서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이제 제3의 기회가 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야, 이젠 미국하고 이제 조선 동맹이 강화되면은, 한미 조선 동맹이 강화되면은, 그다음에 돈도 벌고 안보도 강화하고 이런 이중 효과가 나타날까 저는 기대를 합니다. 한미 조선업의 공동 전략 절호의 기회인가요? 위기의 도박인가요? 일단 한미 조선 동맹은 전제의료의 기회가 왔다. 조선도 키우고 돈도 벌고 안보도 동맹도 강화되는 이런 기회가 왔다. 그러나 여기에 레일가드, 그야말로 이게 우리가 손해나지 않는 이 제도적인 장치, 법, 제도, 규정을 잘 정비해서 가지 않으면은 오히려 우리가 그냥 다 주고 뺏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 같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원받는 나라에서 이제 변화됐어요. 우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뭐 너무 저자세로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주는 만큼 우리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은 우리 원자력 협정 개정도 하고 1,500불이라는 억불이라는 거 엄청난 돈이에요. 우리가 미국의 필립스 조선소를 하나 사서 다시 현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 사는데 1억 불 들어서 1억 불. 그럼 1,500불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조선소 뭐 1,500개라는 얘기 아니야. 그건 다 이제 조선소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가 손해나지 않고 공동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를 견제하는 국가들은 어떻게 가지치기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댐태기를 쓸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반드시 한미 조선 협의 그룹을 만들어서 민관군 산하견이 똘똘 뭉쳐서 아이디어를 내고 구상하고 그거를 한미 간에 공동으로 접목시킬 때 이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쫄딱 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걸 잘 살리려면 국민적 지지도 많이 해야 되고 조선업에 대한 갈채도 많이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렇게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구나.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국민들이 열광하고 지원해 줄 때 그야말로 세계 조선업에서 우리가 가장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이 되면서 한미 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또 러시아의 종전을 유도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주장하는 게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과거에는 뭐 세계 경찰국을 많이 도와줬지만 이제는 자기 국익이 1번이라 이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코리아 퍼스트를 외치면서 한미 간에 협력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일방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조선업 협력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우리한테 핵무기를 지원해 주겠다. 핵 확장 억제를 해 주겠다 해서 만든 게 NCG인데 뉴클리어 컨설팅 그룹인데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조선업을 이제 이끌어가면서 한미 조선업을 부흥시킬 때 이럴 때 우리한테는 엄청난 경제 이익과 더불어 미국과의 안보 동맹도 더 강화됨으로써 우리가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고 국민들의 자부심도 높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